아니, 그래요. 내가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그 안에 뼈가 있다니까. 그러죠? 솔직히 딸네 집에 가면 냉장고 마음대로 음료도 꺼내 먹고 막 잔소리 하지만은 며느리 집에 가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똑같이 잔소리해도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인터넷 글 올라가. 우리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남의 냉장고를 왜 열어봐?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시자하고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나는 철칙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 없어. 아들 같은 사위 절대로 없어요. 불가은 불가원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충 명절 때 있을 때 만나야 돼. 그러죠? 그럼 명절이 없어야 돼. 자, 봐요. 환지 부지정의 원인이 나와요. 땅 주인이 나중에 환지 받아봐야 이 땅을 권리 누릴 수도 없잖아요. 돈으로 달라고. 나 환지 안 받겠다고. 미리 돈 달라고. 청사는 이때 청산해요. 이때 청산을 하는데 이거는 환지처분 받은 후잖아요. 환지처분 받아보니까 공사 끝나가지고 내 땅 가정보다 적게 받네, 많이 받네, 청산 들어갈 거 아니요. 근데 땅 주인이 환지계획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 환지 안 받아, 돈 달라고.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청산은 미리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땅 주인이 땅값 5억을 받고 나 가노라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이 위치를 누군가가 제3자가 환지 받을 수 있지요. 누군가 공부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전 땅이라고 하는 종전 땅에 빌려서는 B라고 하는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지. 이 땅을 빌려선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약기한 2년 남았어. 그런데 땅 주인이 새로 환지 받으면 환지 받은 땅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이용하면 되거든. 근데 땅 주인이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가버렸잖아. 그럼 제3자가 이 땅을 환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 받았을 때는 이 땅의 임차권자 B한테 그래 계약기간 2년 남았으니까 너 이용해라 할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나가라고. 너네 임마 이 원래 땅 A한테 보증금을 주고 A하고 임대차 계획했지 않냐. 땅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땅 주인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땅 주인은 돈 받고 가버렸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임차권자 B는 피해보지. 그러면 B는 땅 주인이 환지 안 받고 청산금 5억을 받을 때 시행자한테 가서 청산금 주지 마시라. 나 얘한테 보증금 받아야 됩니다. 보증금 받으려고 소를 제기할 거 아니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남았다고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요. 귀책 사유 없다 그러고.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뭐라고 하냐면 땅 주인이 환지를 안 받고 땅값 돈을 받고 싶으면 그 땅에 혹시 이 땅을 이용하는 임차권, 전세권자 등이 있으면 그 자에게 동의 받아와라 해요. 그러면 땅 주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동의 좀 해달라. 그리고 임차인은 그냥 해줘요? 사장님 보증금 돌려줘야지. 나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 주시고 계약기간 남았는데 내 따로 땅 구입이 된다. 복비도 주시고 나에게 피해 없도록 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 도장 찍어주지.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 미리 받을 때는 종전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 임차권자에 피해가 없지. 그 다음에 공사비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채비지다. 이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 개념. 그러면 한 장 넘겨보면은 어디 보냐면 환지계획의 내용은 무슨 240페이지 맨 하단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있나요? 원칙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 간에 자 위지면 토수리환 연습하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요? 하면 위지면 토수리 올시다 이렇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환지를 무슨 환지? 즉응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상단에 어디를 보냐면은 예외 있죠. 예외 1번 기업 2번의 기업 신청 동의인 환지부 진영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줄치세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고 교과서를 보면 와닿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증환지, 감환지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이걸 뭐라고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얘는 감환지. 입체 환지 보세요. 줄 딱 쳐야 돼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걸 무슨 환지? 입체 환지에 자꾸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법률 용어는요, 자꾸 막 떠들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 점수 잘 나오고 합격을 해요. 그리고 실무 나가서도 그런 용어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채비지, 보류지 있지요?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게 보류지. 그 중에 일부를 정해서 경비에 쓰려고 정해놓은 땅을 채비지. 채비지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자 줄치세요.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채비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0만 평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이 땅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들어오죠. 그 돈으로 개발 사업에 쓰는 경비에 쓴다고. 그럼 채비지는 개별 땅 주인들이 있죠. 비례해서 얼마씩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팔아서.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담금 내면 되고, 여기는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환지계획 인가라고 있나요? 자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 제주도, 그 다음 시군구 줄 치세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인가 받으래요? 시군구 인가 받으라. 그 여러분 아까 이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있었죠, 이거. 이건 누가 발행해요? 응? 확신이 없죠, 지금. 땅 사는 놈이 발행하잖아요. 시행자가 발행한다니까?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지정권자. 기명, 무기명? 기명으로 발행한다면.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응?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여기는 땅 살 일이 없다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아까 실시계획 누가 만들어요? 누구한테 인가 받고? 그렇지. 개발계획 이건 누가 만들어요? 글쎄 봤네. 개발법은요, 봐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만들죠. 지정권자가 얘들 아니요. 그리고 시행자 정해주지. 야들이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잖아요. 다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만 시군구요?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환지에 점 하나 찍잖아요. 환자들은 시군구 보건소에 가서 공짜 치료받는다. 라고라도 해놔야지 뭐지. 환자들은 어디 가고? 시군구. 지정권자한테 보건소가 어디가 있어? 환자들은 시군구. 쓰지 말고 좀 대화 좀 하게요. 내년 10월 달까지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민법 개론도 못하면서 공법 잘하면 뭐 하려고? 마음 비워요. 민법 개론도 못하잖아요, 지금. 권능이 뭔지 권리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공법 잘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마음 탁 풀고 연필 이렇게 힘을 빼야 된다니까. 환지계획 작성을 누가 한다고? 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시행자가 한다고. 작성을 시행자가 하지 그러면 누가 해요? 누구한테 인가 받고? 시군구. 인가는 시군구. 야가 작성하는 게 야가 작성하는 거라고. 야가 시행자가. 그러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만들면 누구한테 인가 받고? 시군구. 이렇게 자꾸 반복해 줄 때 하나라도 입으로 자꾸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하단에 환지 처분 있나요? 공사 끝났네. 그러죠? 그게 이렇게 된 거야. 자, 환지계획 만들어서 군수구청장 인가 받잖아요. 인가 받았다는 얘기는 공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주 왼쪽 이 상태지. 농림지역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가 받고 공사했잖아.
그럼 환지 처분한다는 얘기는 끝났네? 도시지역에 맞게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날의 환지 처분.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응용을 해요. 제대로 하면 더 헷갈리니까. 자, 공사 다 끝났잖아요.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요 땅은 공적으로 보류지로 정했다 치고, 자, A, 이거 네 땅이요. 환지 처분. B, 이거 네 땅이요. 자, 원래 A는 요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요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 땅을 환지받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바로 옆에 땅으로 환지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공익상 필요하면 저 비환지할 수도 있고, 뚝 떨어져서. 그러면 요 땅은 원래 A 땅 아니었지. 원래 요 땅은 B 땅이었잖아요. 여기 A가 환지받은 거라니까? 이렇게. 저 참고로, 여기 신정동에 있는 땅 가진 사람한테 저기 마곡 가서 같이 살아라 그게 아니고 요 동네가 요렇게 바뀐 거요. 그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알겠죠? 여기 있는 땅을 저리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기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A가 요 위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 땅을 환지받았지. 원래 A 땅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3월 1일 날 네 거 환지 처분했지. 그러면 오늘 환지 처분하면 환지받은 땅은 내일부터 나을 것이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돼요. 내 명의로 이거 대화가 잘 안 돼서 등기해야 될까 등기 안 해도 될까 이럴 때 186조 적용할까 187조 적용할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186조는 이게 제가 이걸로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거든요. 요 조문 요게 민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석사를 민법을 하고 박사를 행정법 쪽으로 갔는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조문이에요. 이 조문이 부동산, 동산, 객체 다 알아야 되고 법률행위 다 공부해야 되고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제도 다 알아야 되고 효력이 있냐 없냐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187조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팔아먹으려면 등기하고 팔아라.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 땅 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밤 12시에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나을 것이요. 그 대신 팔아먹으려면 내 명의로 세금 내고 상속 등기하고 팔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환지 받았죠? 이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오늘 환지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등기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등기 안 해? 내 것이 되려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자, 이것은 법률행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종류 몇 개? 민법 시간에 배웠죠,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라 하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아니야? 이게 계약이요? 단독행위를 했어? 합동행위를 했냐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의 취득이고 원래 내 거였잖아. 내 걸 깨끗한 땅으로 돌려받는 거 아니요? 무슨 법률행위를 해? 환지받거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있지요? 새 아파트 돌려받잖아요. 그것은 민법 187조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분양받는 거고 나의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신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 내 것이라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하게 되면 머릿속에는 공사 끝났구나. 공사 다 끝나서 네 것.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내 것이 되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노래 부르듯이 입에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뺀고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의 하단을 보면은 3번 환지 처분 효과 있나요? 그거 원칙 보세요. 권리 이전.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이렇게 나의 땅이 된다 이 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다 소멸하고, 그 다음 니은의 입체 환지 효과 있죠? 입체 환지의 효과도 여러분요, 평면적 토지로 받는 거하고 다른 점은 건물로 받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역시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땅을 가진 사람이 땅으로 받는 평면적 환지든 땅 가진 사람이 구분 건물로 받는 입체 환지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1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저 244페이지 하단에 환지 등기라고 있나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며칠 내 14일 내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합니다. 촉탁 신청이란 말 들어는 봤나요?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부동산 사서 등기 신청하는 거 있죠? 신청이고 관공서에서 하는 걸 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말고 그냥 익숙해 버려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보세요. 환지 받았잖아요. 종전 땅에 가름해서 새로 조성된 땅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이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환지처분 하잖아요. 오늘 밤 12시 땡 하는 순간 내 것이 돼요. 내 명의를 등기하고 안 하고? 안 해도 된다.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등기는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일괄로 한다는 말이에요. 시행자가 일괄로 해줘요. 촉탁 신청.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얘들 있지요. 얘들이 할 땐 촉탁이라고 그러고 조합이 하면 신청이다 이런 말 쓰기 때문에 촉탁 신청이라는 말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환지를 받아보니까 내 가진 땅보다 더 덜 받을 수도 있지요. 청산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깜빡 청산금 달라고 소리를 안 하고 6년 돼버렸어. 6년. 청산금에 소멸시효라 해서 돈 못 받아. 여러분 저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요? 있다 해요. 2천만 원. 있다고. 2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준 계약서 쓰고. 근데 깜빡 잊어먹고 내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11년 됐어.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친구 돈 줘야지. 못 받아요. 채권에 소멸시효라고 있어. 보통 채권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없어져 버려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식당에 밥 먹고 외상값 달아놓은 거 있죠. 옛날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되지만은 그 외상 달아놓고 1년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돼요. 단기 소멸시효라고 해요. 그 다음 뭐 학원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상으로 하고. 학원비 외상 되나요? 그죠? 예. 그건 안 되네. 말 잘해서 외상으로 하세요. 뭐 1년 도망 다니면 안 갚아도 돼요. 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빠구원 너 어떻게 합격했니?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20년, 10년, 3년, 1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 행정법은 사법하고 헷갈리는 걸 방지하려고 소송 서류 작성할 때 공법상 소멸시효는 다 5년이에요. 공법이니까 5년.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다 5년이에요. 왜? 왜 5년이라고? 공법이니까 5년. 자, 그러면 저 위에 청산금 있나요? 이것들은 개념은 뻔한 거니까 동그라미 미음 찾아보세요. 청산금 소멸시효 있나요?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요. 몇 년간? 못 찾았네. 청산금 환지 등기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 오늘 했잖아요. 그리고 환지 받아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확 줄었네. 청산금 통지서가 날라오거든요. 2천만 원 받아가라고. 근데 깜빡 잊어가지고 5년 넘었잖아요. 달라 소리 못해요. 5년간 행사 안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시효 몇 년? 5년. 재개발, 재건축도 청산금 나오겠지? 그것도 5년이겠죠? 그럼 몇 년? 이것도 내 거잖아. 자, 275페이지 보세요. 275페이지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공법은 다 5년이라고. 275페이지에 저 동그라미 4번에 청산금 소멸시효 있나요? 그것도 몇 년? 5년. 공법은 소멸시효 나오면 다 5년이라니까 그러네. 공법이네요. 그죠? 공법이니까.
이번에도 소멸시 하나 나왔는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환지든 간에 내가 재개발할 때도 집이 두 채인데 하나 받잖아요. 환지도 면적 더 덜 받고 많이 받고 소멸시는 5년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5년 지나면 못 받아.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이 있었지요? 여기에 여긴 지금 도시개발 채권이 없는데? 헐! 도시개발 채권이 없네? 교과서에? 여기 2장에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또 있어.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이잖아요. 도시개발 채권이 이번 시험 나왔는데 교과서에 없네? 안 나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와야 하지만 허를 찔러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무기명 채권이 있거든요. 걔도 소멸시효가 오면. 그래서 공법에 나오면 소멸시효 다 나오면 몇 년? 5년. 자,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개발구역 지정부터 해야 되겠지요? 누가 지정하느냐. 그 다음 면적 외워야 되잖아요. 지정권자가 미리 뭘 짜고? 개발계획 짜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정해주니까 시행자 나오겠지요? 그 다음 조합 만드는 거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뭘 만들고 실시계 인가 받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공사하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3가지. 아까 이제 수용하는 것. 환지할 때 환지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잖아요. 쭉 개념 알고 환지계획대로 공사해서 환지 처분하고 청산금 주고받고 이 안에서 모든 내용이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교과서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마 교과서 가지고는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교과서부터 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없어도 아마 이번 주 중에 교과서 나올 것 같은데 교과서 나오면 교과서를 하루라도 먼저 봐야 돼요. 먼저 교과서를 줄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유학집 이거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교과서 들어가면 교과서에 책을 딱 체크하면 돼요. 어차피 오늘까지는 교과서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 나오면 지나간 강의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보면서 교과서의 줄을 한번 쫙 쳐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야 돼요. 교과서가 너덜너덜할 때 65점, 7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서 간단하게 메모 쭉 하면서 복습 한번 하셔요. 이거 복잡하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여기서 서너 개는 맞춰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이거. 그래서 복습 꼭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재개발, 재건축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 하나 남았잖아요. 그럼 올해 다 끝나는 게요? 벌써 12월 다 갔네. 이거 뭐 어떤지 이게. 내년에 꼭 합격하는 거예요.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